뭐 하세요? 네. 지금 여기 망우시장에 와 있습니다. 야, 이런 생선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 장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 장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 근처에 좀 다가구 주택이 정말로 괜찮은 게 나와 있어서 잠깐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근데 망우시장 바로 옆에 있어서 좀 시장을 구경을 하고 있어요. 낮인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네요. 네. 이렇게 재래식 시장 사실 올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이럴 때 한번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우시장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위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면 망리단길도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망리단길도 있고 여기 망우시장도 있고요. 근데 망리단길이 정말 좀 크게 발달돼 있잖아요. 맛있는 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수요도 받을 수 있는 입지인 거죠. 입지를 먼저 보면 6호선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어떤 역으로 가더라도 도보로 10분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층으로 봐도 근처에 망리단길도 있고요. 상암도 있고 홍대도 있고 이런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망원역에서 상암까지도 한 2정거장이면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요. 일자리 수요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은 다가구 주택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는 다가구 주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망우시장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주택이거든요. 상당히 커 보이죠? 네. 주택의 연식도 신축급의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0년으로요. 현재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고 토지 면적도 괜찮습니다. 62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으로 서울에서 이 정도 토지 면적을 깔고 앉은 다중주택은 흔치 않죠. 1층에는 대리석으로 외관에 좀 포인트를 줬고요. 1층, 2층은. 그리고 위층부터도 톤이 다른 대리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건물 외부는 상당히 우람하고 외부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주차는 4대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쪽으로 2대가 가능하고요. 저기 넘어가면 또 2대 정도가 추가로 더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 정도로 돼 보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경계는 돼 보이고요. 이쪽이 지하의 창문인 것 같아요. 지하의 창문도 반창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도 이 정도 창문 컨디션이면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전면으로 돌아오시면 여기가 지금 1층으로 들어가는 이제 현관문이 되겠죠. 현관문도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쪽도 지하의 창문이고요. 1층까지가 아마 공부상 지금 사무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쪽으로 봐도 지하 창들이 다 나 있고요. 저쪽엔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건물이 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낙찰을 받더라도 막 큰 수리 없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그런 건물로 보이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내부 들어오니까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을 봐도 호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지하도 6개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층별로 총 6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이렇게 반계단만 내려오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 1호부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서 지하 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타일도 좀 상당히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앞쪽이 보일러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수량이 총 6개가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보일러실을 보니까 6개가 되어 있네요. 집별로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 호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곳곳이 붙여 있기는 한데요. 특별하게 여기 5호 말고는 전부 다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5호에는 좀 안내장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는 12월 4일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1층이 되겠네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도 지하와 동일하게 총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전면에는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지하와 동일합니다. 호실별로 앞에 보니까 택배가 많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전부 다 거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실은 현재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뭐 공실로 운영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는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창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2층도 총 6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201호부터 총 206호까지 되어 있고, 전면에 보일러실, 구조는 전부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도 올라가 볼게요. 지금까지 내부를 쭉 둘러보니까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3층도 마찬가지로 총 6개 호실. 야, 이게 층별로 다 똑같다 보니까 층별로 소개할 게 별로 없네요. 네,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보일러실도 마찬가지로 보일러도 잘 되고 있고, 저기 안쪽에 도시가스 계량기도 위치해 있네요. 지금 304호는 잠겨 있는데 아마 304호만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층도 올라가 볼게요. 4층도 1, 2, 3층과 동일하게 전부 다 원룸입니다. 원룸이고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4층에서는 천장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누수가 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총 6가구고 전부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건물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옥상도 가볼게요. 옥상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가 다 주택이잖아요. 네. 이 중에 한 개층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가. 그래서 아마 1층이 사무실 용도인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옥상도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바닥 부분도 방수 페인트가 중간중간에 벗겨진 것 외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양호한 주택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조경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여기 옆에 목욕탕인가요? 목욕탕 마크가 있네요. 지금 목욕탕이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여기 옆에가 바로 망원시장이다 보니까 뭐 시장 가서 장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건물 컨디션도 괜찮아서 낙찰을 받으면 특별하게 무리 없이 임대 구성은 충분히 가능한 건물로 보이네요. 주변에 그 상권들도 엄청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망원시장 맞아요. 주변에요. 그래서 뭐 위치나 건물 컨디션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매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864번이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2평, 건물의 면적은 165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가 35억 8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64% 금액이죠. 22억 6천만 원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런 입지에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지의 감정가가 25억입니다. 토지 감정가 이하로 유찰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컨디션 보셨죠? 이런 컨디션의 건물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사실 경매로 이렇게 저렴하게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중개시장에 나오면은 무조건 30억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을 봐도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어서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고요. 임차인들의 보증금 권리 신고된 금액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월세 시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억 6천, 1억 5천, 1억 5천에 월세 5만 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1억 5천 정도 전세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월세는 60 이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으니까 공실 염려도 없고요. 월세도 상당히 괜찮게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되겠죠.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분 이상이 임차권 등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건물 문은 우리가 항상 봤던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들은 없었습니다.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 내부 컨디션 상당히 괜찮았던 주택이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수익률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균치로 잡아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액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주택입니다. 근데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보증금 3억에 월세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한 주택입니다. 수익률은 최저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 정도가 수익률이 나오고요. 최저가로 낙찰은 되진 않겠지만 합리적인 수익률로 입찰가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특강 3일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매 물건들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수강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특강이나 정규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